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마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울산배 재배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가을 배수확을 망칠까 농가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석유화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시설이 전국 최초로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 지역 고용시장에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정작 늘어난 일자리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지 이다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28곳이 함께 참여한 채용 박람회. 누구보다 간절히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박람회라도 찾지 않으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을 통과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일단 정보를 얻는 게 스스로 찾아서는 양질의 정보를 얻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시장 전체 취업자도 고용률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정작 청년 고용률은 뒷걸음질치며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취업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울산이 약간 너무 공장에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사무직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느꼈어요. 제조업도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길어지는 불황 속에 지난달 울산에서만 제조업 일자리 4,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여파는 고용의 질 악화로 직결됐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전체 취업자 수는 8,000명이 증가했는데 정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용 근로자는 5,000명이 줄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운 건 10,000명 넘게 늘어난 임시 일용 근로자로 말 그대로 숫자만 늘어난 수준에 그쳤습니다. 좋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청년들의 눈높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턴 이런 것들이라도 일단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은 늘고 있지만 질은 떨어지고 있는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지난달 말 기습적으로 찾아온 꽃샘 추위에 울산배 재배 농가 10곳 중 6곳 이상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가을 배수확을 망치지 않을까 배 재배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주군 웅천면의 한 배 과수원입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신고배와 황금배 나무마다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벚꽃 몽우리 속에 분홍빛으로 살아있어야 할 암술 머리가 검게 변해 있습니다. 암술 4가닥 이상이 있어야 벚꽃 수정이 가능한데 지난달 말 갑작스레 찾아온 꽃샘 추위에 검게 얼어붙어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꽃을 이제 시방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암수 수수가 교배를 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시방이 까맣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과일이 이 결실이 어렵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울산배 냉해 피해 농가는 모두 296곳.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474명 가운데 62.4%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접수했습니다. 웅천 일대 배나무의 냉해 피해가 가장 심했는데 기온이 크게 떨어진 지난달 30일과 31일 웅천 최저 기온이 영하 4도로 서생면에 비해 1.9도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기 전 몽우리 상태로 냉해 피해를 입은 배나무는 인공 수정이 가능해 그나마 피해를 줄였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제 냉해 피해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수정도 안 되고 완전 냉해 피해를 크게 받는 건데 그 당시에는 꽃 몽우리 상태였거든요. 몽우리 상태로 있는 배들은 피해를 크게 안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울주군의 배 재배 농가는 1,076곳, 면적으로는 402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냉해 피해까지 보장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60곳, 33%에 불과합니다.
2년 전 냉해 피해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찾아온 이상 기후에 배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지난 2월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폭발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같은 석유화학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재난훈련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화염이 바로 옆 유류 탱크까지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지난 2월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폭발 화재. 이 불로 저장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1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탱크에는 인화점이 21도로 낮은 화학물질 1,600톤이 저장돼 있어 화재 진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년간 이 같은 석유화학 공장 화재 사고가 3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석유화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시설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난 유류 탱크를 그대로 옮긴 듯한 훈련시설도 마련됐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사정에 맞춰 전용 대응 훈련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하나뿐인 훈련시설이다 보니 준공 전부터 이미 여수 등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타 시도에서도 훈련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재난훈련센터는 석유화학 플랜트장 등 7종류의 특수재난훈련시설을 갖추고 있고 울산 지역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울산시도 체계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전국 최대 화약고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방관 그리고 기업체 소방대원까지도 교육함으로써 대형 재난과 산업단지에 대한 재난 대응 영역을 높여서 울산 소방본부는 소방대원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석유화학 공장 자체 소방대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의 한 대형 재활원에서 지적장애인이 상습 학대당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 정도가 큰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생활지도원 20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한 울산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4명의 지도원이 반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 혐의로 재활원 대표도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주군 온산 국가산단 내 KG케미칼 비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7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포장동 지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구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울산 중구청사 앞 화단 2곳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구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에 따르면 울산은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107.6으로 전달에 비해 31.2포인트가 올라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량이 늘며 입주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 신항 접안시설이 현재 22개 선석에서 2045년에는 총 41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변경 고시한 울산 신항 기본계획을 보면 2045년까지 유류보드 8개와 액체 화학보드 4개 등 모두 19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6개 선석을 2035년까지 완공해 LNG와 액화수소, 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오늘부터 군 지역 전체 임야를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대운산 일대는 등산로를 포함해 전체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인력을 배치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합니다. 또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이 평일과 주말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소속 도서관에서 연간 2만 권의 책이 훼손과 분실로 폐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책 오염과 밑줄 긋기, 찢김 등으로 폐기되는 도서가 많아질수록 예산이 낭비되고 이용자들의 독서 경험이 저해된다며 훼손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울주와 남부, 동부 도서관으로 2년 주기로 전자식별 장서 점검기를 활용해 소장 자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일제 처분됩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10일 뒤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환경 정비에 나선 울산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습니다. 울산시는 저어새 2마리와 노랑부리 저어새 2마리가 지난해 12월 회야강 습지와 북구 동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모래가 있고 먹이가 풍부한 회야강 습지와 동천이 겨울 철새들에게 최적의 월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